리뷰하는 프릭. 안녕하세요, 프릭입니다. 오늘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집에서 간이 나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나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저장 장치를 뜻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즉 나만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기는 거죠. 이제 사실 나스는 이제 기기 명칭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데 진짜 나스를 사용하려면 뭐 최저가가 거의 13만 원 정도 하고요. 좀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30만 원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간이 나스를 구축해 볼 생각인데요. 먼저 이제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프릭스 나스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HDD1, HDD2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시면 이렇게 저장해 놓은 자료가 이렇게 아이패드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료 들어가셔서 아무 데나 들어가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뜨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료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들 거냐, 바로 이 공유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IP타임의 A3304T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공유기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공유기에 USB 포트가 달린 제품들은 아마 대부분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내 공유기에도 USB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이 웹서버나 FTP 기능을 지원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물은 당연히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 하드 도킹 스테이션에 HDD 두 개를 달아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일반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외장 하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스크랑 공유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USB를 연결해 주는 것 외에는 따로 이제 만질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인터넷이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거나 공유기가 꺼져 있을 때는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공유기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셨으면 이제 서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PC에서 해야 되니까 바로 PC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타임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IP타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공유기 설정 방법은 아마 제조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타임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그대로 따라오셔도 돼요. 그럼 먼저 이제 공유기 설정에 들어가 줘야겠죠. 이제 관리 도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기서 고급 설정 눌러주시고 맨 아래 이 부분 USB 서비스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장치 관리와 서비스 설정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요. 먼저 장치 관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지금 USB 연결 상태, USB 포트 번호, 장치 종류, 연결 상태 이렇게 있잖아요. 공유기에 이제 저장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치 없음이 뜨고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제 공유기에다가 저장 장치를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 장치 그리고 사용 중 이렇게 뜨는데요. 저는 이제 자주 연결했던 기기를 연결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장치 제거 버튼이 뜨는데 아마 처음 연결하시면 장치 사용이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때 장치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저장 장치의 간략한 정보가 뜨는데요. 방금 저는 분명히 두 개의 디스크를 박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만 뜨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도킹 스테이션을 하나로 묶어서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디스크 두 개가 모두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치 관리에서 연결을 성공하셨으면 서비스 설정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IP 디스크 주소 관리라는 항목에서 여기 밑에 서비스 실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IP 디스크 주소 여기다가 뭐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제 IP 디스크 이메일이라고 본인의 이메일 중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IP 디스크 FTP 서비스라는 항목에 넘어가셔서 또 실행을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셋은 그냥 자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포트도 그냥 기본 포트 사용 두 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다음 여기에다가 이 사용자를 등록을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세
아이패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두 똑같은 아이디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서비스 접속자 상태 여기에 다 하나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저처럼 이제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명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 그 다음에 S20 울트라, 그 다음에 노트북 이렇게 3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의 안정성과 보안을 조금 더 챙기시려면 본인 외에 다른 유저들은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바꿔주시면, 그 사람은 자료나 이제 뭐 영상 같은 건 볼 수는 있지만 삭제나 임의로 복사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료를 함부로 건들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 혼자 다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읽기 쓰기 전용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기기마다 또 연결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PC나 노트북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정 창에서 중간을 보시면 PC용 IP 디스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다운로드 라고 뜨죠.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연결 선택에서 FTP 서버 연결을 누르시고, 이쪽에 아까 설정해뒀던 서버 주소와 뒤쪽에는 여기 IP 디스크 포트라고 있죠. 요 22를 적어 주시고, 방금 등록했던 유저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서버 연결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서버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상태로 이제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IP 타임, IP 디스크 드라이브, 이렇게 Z 드라이브가 잡히죠. 여기에는 그냥 10테라 중 10테라 사용 가능 이렇게 뜨는데 정확한 용량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봐주시는 것도 좋고, 총 용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HDD1, HDD2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방금 2개의 디스크를 박았기 때문에 2개가 연결이 됩니다. 1번 들어가시면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넣어가지고 없고요. 이렇게 HDD2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림 자료, 영상 자료, 뭐 서적, 예전에 썼던 핸드폰 백업에도 썼던 거, 뭐 그런 게 다 뜹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유기에 꽂혀 있는데 그 공유기가 이 자료들을 쏴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네이버 클라우드나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집에서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폰,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기본 넷파일 앱에서도 이 FTP 서버를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자료의 미리 보기라던가 그리고 영상 같은 거 볼 때 꼭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X 파일 탐색기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컬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은 이미 제가 등록을 해 놨는데 여기에 새 저장소를 누르시고 원격 저장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FTP 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아까 썼던 주소 있잖아요. IP 디스크 주소, 그 주소를 입력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셨으면 그 밑에다가 아까 제가 등록했었던 스마트폰 유저를 여기다가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저는 이제 똑같은 걸 2번 등록했기 때문에 2개 다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HDD1 그리고 HDD2 이렇게 2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아까 봤던 그런 그림 자료들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살짝 핸드폰이 안 터져서 조금 느리게 뜨는 건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엠플레이어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은 한데 거기서도 미리 보기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리게 재생이 되는, 그게 조금 체감이 돼가지고 저는 FTP 매니저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 중이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광고도 별로 없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사용법 알려드리면 좌측 상단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FTP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표시할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아까 등록했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포트는 아까 사용했던 그 포트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위치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다음으로 연결 부분에다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옆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HDD2를 들어가시면 아까 보았던 그 자료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자료 넘어가시고, 그리고 아이온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자료들이 아주 빠르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계시든, 내가 집 밖에 있든 뭐 화장실에 있든 언제든지 간단하게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집에서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PC, 아이패드, 스마트폰 이렇게 3개에다가 방금 만든 가니 나스를 연결하는 법도 이제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장점은 당연히 나만의 클라우드가 생겼다는 거겠죠.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랑은 다르게 추가적인 요금 결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에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장점이고요. 게다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PC, 스마트폰, 뭐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모두 쉽고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PC가 아니라 공유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PC가 꺼져 있어도 항상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자료에 바로바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출근하고 외출한다고 공유기를 꺼놓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뭐 컴퓨터를 켜놓고 가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요. 집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한은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편할 거예요. 단점은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공유기에 USB 포트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이런 파일 공유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기를 새로 구매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공유기는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단점이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많은 양의 자료나 또 용량이 큰 자료를 자주자주 봐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문서나 사진 4K까지는 아니더라도 FHD에서 10분에서 20분 내외 사이는 100메가 환경에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외장 하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짜 그냥 HDD를 박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너무 크게 들린다거나 뭐 심각하게 거슬릴 정도로 나는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 있는 공유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가니 나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사용하시는데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